안녕하세요. 시원 따뜻한 의원 오지윤 원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뇌 피로를 풀어주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정말 좋은 습관이지만 운동을 습관화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운동이 힘들면 뇌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은 운동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운동을 할수록 피곤한 이유가 따로 있으니 그 습관을 바꾸면 운동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뇌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피곤한 건 육체적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피로, 뇌 피로가 훨씬 큽니다. 원래는 브레인 포그를 코로나 후유증으로 접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브레인 포그는 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고 염증 물질이 많아져서 뇌신경과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감, 불안감 같은 멘탈적인 부분도 약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피로가 이 정도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염증과 피로 물질을 만들어내서 브레인 포그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뇌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뇌세포, 뇌신경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뇌를 강화하고 뇌 건강을 높이는 운동 방법 첫 번째는 신경 가소성을 늘리는 겁니다. 뇌 가소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뇌가 스스로 신경을 성장하고 재조직하면서 신경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뇌세포, 뇌신경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학습, 기억, 인지를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활발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신경 생성을 촉진하고 뇌혈관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조금만 뇌를 활용하면 뇌 건강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운동하는 동안 내 행위에 집중하고 인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건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걷기 운동을 하실 때 내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 호흡을 관찰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코로 들이마시는지 입으로 들이마시는지, 내쉴 때 코로 내쉬는지 입으로 내쉬는지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호흡까지 신경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관찰하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이 아랫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가면서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내쉴 때는 아랫배를 누르는 힘을 주면서 배를 집어넣고 배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뇌에 이렇게 호흡하는구나 하는 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길을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웠던 호흡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 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인 포그는 신경세포 손상을 빠르게 복구해야 좋아질 수 있거든요. 가볍게 걸으면서 호흡만 신경 써도 뇌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호흡법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호흡법이 2번 들이마셨다가 1번 내쉬는 호흡입니다. 탄소를 더 많이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쉴 때도 의도적으로 하는 숨소리나 후 하는 음성을 강하게 내는 것도 좋습니다. 반복된 자극이 뇌의 인지 능력을 키우고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뇌의 집중력, 학습 능력, 인지 능력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근력 운동은 유산소보다 좀 힘들기도 해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근력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 더 많은 집중력과 정밀한 운동 조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균형을 잡고 무게를 들어 올리고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뇌의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일부러 근육을 자극해서 근섬유를 손상시키니까 힘들고 다음날 근육통도 느껴지지만 손상된 이후에 근육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력 운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 과정에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근육량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 뇌에서는 신경세포 재생과 시냅스 연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 회복 과정에서 분비되는 각종 사이토카인 염증 조절 물질들이 뇌의 염증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주 1회에서 2회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근력 운동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주 2회 이상 헬스장을 이용해서 PT나 기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유산소만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유산소 운동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고 근력 운동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 유산소가 이제 좀 적응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 영상이 엄청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유튜브에 홈트라고 쳐서 나오는 영상 중에 어렵지 않은 운동 먼저 따라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초급용 스쿼트, 플랭크를 찾아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밴드 운동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초급 밴드 운동 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력 운동도 기초부터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신경 가소성이 근력 운동할 때도 중요하겠죠.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느 부위에 힘을 주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해야 하는 거죠. 스쿼트를 하면서도 엉덩이가 제대로 힘이 들어가는지, 배에 힘은 제대로 줬는지, 올라올 때 허벅지 앞쪽이 자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찾으실 때에도 너무 빠른 영상보다는 천천히 동작을 알려주는 영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작만 나와 있는 영상보다는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동작을 익히실 때부터 내가 힘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호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느끼면서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뇌가 엄청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뇌가 건강해지기 위해 뇌를 자극하는 방법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신경 가소성.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브레인 폭으로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 기억력, 인지 능력이 전부 다 떨어진다면 꼭 이 방법으로 운동을 해보세요. 다음에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